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0대 노인은 숨진 뒤에야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신정중학교 관련 확진자도 추가되는 등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확대가 골자인 지난달 19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된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부모가 CCTV 영상을 보기까지 무려 1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기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중고등학교 운동부 기숙사에서 고등학생 여러 명이 중학생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은 벌써 2번째로 몇 달 전 부모가 학교에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늘 프라임 뉴스는 확진자가 계속해 나오고 있는 요양병원과 학교의 상황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양지요양병원에서 오늘 하루 만에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입원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확진된 건데 사망 후 확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코호트 격리된 이 병원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해 관리했지만 비확진자가 있던 층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남구 양지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만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15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입원 환자 21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명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됐고 의료진 등 직원 32명도 감염됐습니다. 환자 중 90대 노인은 병원에 누워서 생활했던 와상 환자로 어제 저녁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숨지기 전 실시한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원래 감염은 돼 있었는데 전파력이 없었던지 아니면은 지금 그 사이에 병원에 있으면서 교차 오염이 돼서 다시 감염이 된 건지 그거는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5일 요양보호사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어제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층 건물인 병원은 3층과 4층, 7층을 확진자 관리병동, 나머지 층을 비확진자 관리병동으로 나눠 환자들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확진자를 관리하던 모든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기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울산의 병상 부족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증 환자를 옮길 예정이던 경주 양남면의 경북생활치료센터는 준비 과정이 늦어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입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남구 양지 요양병원 앞에서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학생 확진자 2명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정중학교 관련 확진자도 20명으로 늘어나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차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학생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각각 창원과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갔고 해당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집단 감염을 우려해 전교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거는 등급별로 나눠서 해가지고 몇 반이랑 같이 붙어있을 때가 있는데 몇 반이어가지고 약간 좀 두렵고. 기숙사 같은 방을 쓰거나 이동 수업으로 동선이 겹친 학생, 교직원 159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공용 샤워실과 세탁실 등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정중학교 첫 확진자가 다녔던 학원의 강사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원발 N차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정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과외 선생님 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학원 17곳이 일시 폐쇄되고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134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교육당국과 울산시는 신정중학교 관련 최초 감염이 지표 환자가 아닌 다른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지표 환자가 처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그 9명 중에 1명일 가능성이 높고 최초 증상일이 더 빨랐거든요. 한편 포항 확진자인 울산대학교 겸임교수와 대면 수업에서 접촉한 뒤 자가격리 중이었던 학생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집단 감염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의 코로나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가 진단 후 등교를 하고 등교 당시 체온이 37.2도에서 37.4도 사이일 경우 오전 수업 중 1회 이상 추가로 체온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환기하고 통학버스와 기숙사는 물론 손잡이와 난간, 책상과 의자 등은 하루 한 차례 이상 소독하며 학생 상담도 방역이 완료된 공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18일까지 사회복지시설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대상은 노인 요양시설과 사회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2천여 곳입니다. 시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난달 19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뒤 3주 연속해서 울산의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 이른바 풍선 효과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12월 첫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사이에 0.76%가 올랐습니다. 정부 대책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 조사에서 0.58% 올랐지만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겁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정부 대책이 나온 뒤 오히려 변동폭이 더 커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롭게 지정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는 1% 이상의 주간 변동률을 보이다 0.2에서 0.3%대로 상승폭이 급격히 꺾였습니다. 부산과 대구를 누르자 인근 울산의 아파트값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고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공급 물량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울산이 반사 효과를 보면서 더구나 올해 2,700가구에 달했던 울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엔 800가구로 더 줄면서 당분간 고삐 풀린 아파트 값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울산시는 울산의 조정지역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실제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시에다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최종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폭등세를 이어간다면 다음 규제 대상의 제1순위는 울산이 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한 중고등학교 운동부 기숙사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선배 일행에게 맞아 부모가 운동부에 알렸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중고등학교. 지난 8일 밤 9시쯤 스포츠 전공자인 중학교 2학년 15살 A군은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배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운동부 선배 2명이 A군 친구방으로 찾아와 A군에게 속옷만 입게 한 뒤 명치 부위만 수차례 때린 겁니다. 지나가면서 때리고, 심할 때는 홈이 날 정도로 때리고, 이 정도로 가슴을 때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A군은 선배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찬물 샤워도 해야 했습니다. 욕하면서 그냥 명치 좀 손에 정도 때리고 찬물로 샤워를 해가지고
샤워장 들어갔는데 하기 싫어서 뒷걸음질 쳤다가 한 달 전 A군이 다른 선배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건데 A군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과 찬물 샤워 등의 가혹 행위는 CCTV가 없는 기숙사 방 안에서만 교묘하게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에도 같은 선배 일행에게 맞아 머리에 혹이 난 걸 본 부모가 운동부 관계자에 알렸지만 오히려 A군도 잘못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에야 폭행 사실을 인지했다며 해당 학생들을 조사한 뒤 교육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치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달가량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 피해 학생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된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부모가 CCTV 영상을 보기까지는 경찰서와 법원까지 오가며 무려 1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열람 기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교사가 2살 아이에게 물 7잔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합니다. 수업 시간 아이를 1시간 이상 책장 뒤에 가두고 누워있는 매트를 거칠게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피해 부모는 이 CCTV 영상을 1년 뒤에야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특정 날짜만 보여주려던 원장은 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돌변했습니다. 메모지를 낚아채죠. 강제로 빼앗아 찢어요. 그만 보라고 하면서 모니터를 끄고 밑에 있는 CCTV 기계 장치를 자물쇠로 잠그죠. 경찰에서도 CCTV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영상에 나온 모든 원생 부모는 물론 가해 교사에게도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겁니다. 시간당 10만 원을 들여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아이 등원 일수로 계산해보면 무려 2,8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고 제가 보여주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라고요. 법원의 요청에서야 부모는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재수사가 결정되자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이전에는 왜 안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에서 당연히 확인해 드려야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사관님은 그 당시에 왜 안 했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간 심리치료에도 아이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 1년 전 정확한 피해 사실만 확인했더라도 상황이 개선됐을 거란 생각에 부모는 2번 울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뉴스플러스입니다. 울주군의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필수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의회는 최근 재난 등 긴급 상황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근무해야 하는 직종을 필수 업종으로 규정하고 이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의회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같이 재난 상황에도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직종을 필수 업종으로 분류하고 이들 업종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울산 지역 신생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40%가량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업 생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년 전보다 5% 늘어난 18,3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생존한 신생기업은 61.7%로 전년보다 2.1%포인트 하락했고 2년 생존율은 49.9%, 3년 생존율은 41.1%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에 착수합니다. 복합혁신센터는 전체 면적 5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체육과 문화, 기업 유치 관련 3가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절반씩 투입되며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침술 치료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3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어깨 통증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씨에게 침술 치료를 하다 9cm 길이의 장침으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적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고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도 울산시 예산은 올해보다 2,071억 원 늘어난 4조 661억 원. 울산시 교육청은 193억 원 늘어난 1조 7,83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된 만큼 예산안 편성부터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효율적 재정 편성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10% 할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화폐 울산페이의 발행이 오늘부로 종료됐습니다. 울산시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의 올해 예산 3천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올해 발행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10% 특별 할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1조 1천억 원을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전체 사업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3,2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하수 처리 시설의 신증설과 하수 처리 구역 확장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는 이 사업이 끝나는 2035년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99.9%까지 올라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보급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됩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 산림의 맑은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에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에는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